자, 반갑습니다. 이동우 대표 모닝 브리핑, 오늘의 관심주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아침 반갑습니다. 자, 일단 주말 동안에 좋은 얘기들이 들려왔고, 주말 전부터 이제 좋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시장 체크와 함께 시장의 훈풍들이 다시 불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장 중에도 영향을 좀 미쳤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좀 좌지우지하는 미국 증시의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디폴트 우려가 좀 해소가 됐다는 점.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제 2%대,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지난 주말 전에 이제 상원과 하원 모두 다 통과를 하게 되면서 바이든 서명만 남겨놓고 이제 우리 증시는 좀 마감이 됐었는데, 6월 3일 좀 이르게 바이든은 서명을 좀 마쳤고요. 그래서 부채한도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견고함을 조금 보이면서 향후 이제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살짝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70%대를 유지를 했고요. 베이비 스텝을 하든 금리 동결을 하든 크게 우려치는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조금 더 점쳐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선 크게 나쁘게 작용한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시장에서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2차전 이제 조금 잡혀있긴 하지만, 부채한도 협의안 통과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락세를 좀 보이면서 1310원에서 1400원대 초반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FOMC 회의 기대감, 동결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 FOMC가 6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목요일쯤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금리 동결이 되고 나서 재차 한번 베이비 스텝을 한번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나쁘게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강세업종에 대한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만 순환이 도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시장으로서 봐도 특별하게 나빠 보인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가 아직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차트 상당히 좋고요. 박스권으로 쳐도 박스권 돌파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작년에 6월 7월 달에 있는 13,000포인트도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로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상승을 조금 이끈 것들이 AI와 이제 반도체였기 때문에 굵직한 이제 주도 업종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일이고요. 그게 이제 끌고 가면서 밑에 이제 반도체 장비나 이런 반도체 소재 쪽 같이 올려주게 되면 상당히 반등 폭은 조금 더 커지거나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좀 낙폭이 과대했고 발목이 잡힌 디폴트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됐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지만 이제 S&P도 마찬가지로 6, 7월 때 보여줬던 4,300포인트를 이제 다시 돌파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 후반에는 힘을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박스권 돌파 기대감들은 굉장히 좀 커진 상태다. 그리고 국내 쪽으로 봐도 지금 코스피는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연중 최고치를 이미 기록했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건데 이번 주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봐도 지금 크게 코스닥도 나쁘진 않습니다. 연중 최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3, 4월에 2차전지로 좀 다시 한번 끌어올렸던 증시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 바톤을 이어서 자동차 부품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나 이런 쪽들도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들이 높아져서 시장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 차트로도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향 합의안 통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가 됐고, 이제 FOMC 회의를 협의해서 한 2주 정도가 좀 시간이 비는데, 과연 그 시간이 비는 동안에 속도를 빨리 할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에 가둬놓고 최대한 묶어둘 것이냐,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순환매 도는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는 있어서 그게 상승을 조금 이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으로 출발해버리면 추가 상승 자체가 조금 빠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를 봐도 아침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딱 자리가 잡혀버리면 거의 뭐 오후에는 뭐 10시부터 해서 한 2, 3시까지는 장의 변동성이 거의 조금 적게 나오는 형태들이 많았는데 아마 오늘도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제약, 2차전지와 자동차 부품주들 일단 순환매 계속 돌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시장 주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제 부채한도 합의를 하게 되면서 상향하는 합의안에 이제 IRA 관련해서 친환경 법안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게 확실히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에너지 쪽, 신재생에너지 쪽 모두 다 관심들 분야로 다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순환매 되는 업종도 있지만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도 다시 매수세가 조금 몰릴 수 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는 이쪽도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 지난주 시장 말미에 좀 나왔던 현상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법안이나 뭐 세제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부채한도 상향함에 조금 불안함을 가졌는데 어쨌든 상향안에 합의를 하게 되면서 장비주들 특히나 이제 소재나 뭐 대부분 이제 많이 갔던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지금도 이제 IT 장비 쪽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장비 그리고 설비 요 업체들은 아직도 많이 못 간 경우들이 있어서 대보마그네틱, 뭐 경창산업, 뭐 에코앤드림 뭐 이런 쪽들이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부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4월 달도 실적이 좋았고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또 상향되는 모습들을 예상하고 있어서 연간 가이던스도 지금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 아직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 아직 못 움직였던 경창산업, 동원금속, 뭐 SAM, DIC 등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핑크 쪽 이제 마카오 논란 속에서 한알령이 조금 우려가 다시 되게 되면서 하이브나 YG엔터, 뭐 디어유 등 일부 엔터주들이 지금 계속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하락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 중에 이제 4대 엔터주들이죠. JYP나 뭐 SM, 하이브, 뭐 그 다음에 SM, 뭐 JYP, YG엔터 요렇게 이제 조금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한알령이 어쨌든 좀 더 우려가 된다면 등락은 조금 거듭할 수 있는 자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좀 굉장히 강한 시기니까 엔터주들은 일단 뭐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건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 쪽으로 좀 볼까요? 자, 오늘 뭐 피라미드 엘리어트를 또 보시면 주체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골라지는 것들이 있죠. 자화전자나 BH는 IT 쪽이고 루트로니카, 제시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클래시스 이런 쪽들은 의료 미용 쪽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애들은 이제 엘리어트를 타고 이제 상향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됐다는 얘기고, 피라미드 쪽은 이제 박스권을 막 돌파를 했던 게 지난주에 이제 막 돌파를 했었던 IT 쪽 종목들이 많이 골라지는 거고, 낙폭과대 쪽은 이제 등락은 조금 있었지만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낙폭이 과대한 지점들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고, 자동차 부품도 이제 좀 오른 것과 못 오른 것의 차이를 두고 이제 올라오는 방향성을 좀 보게 되는데요.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화전자 쪽으로 잠깐 보면요. 자, 지난주에 막 돌파가 됐습니다. 금요일날 막 돌파가 됐고요. 금요일날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박스권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를 이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뿐만 아니라 이게 작년의 최고치를 돌파를 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게 돌파가 되면서 눌림목 겸 이제 추세 시세를 조금 나오게 되면 이제 뭐 지금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내용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IT 쪽으로 들어가는 모듈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뭐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핸드폰 카메라 쪽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조금 더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이제 34,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상향 추세 계속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BH입니다.
요거는 원래 그 삼성과 애플 모두 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PCB 쪽 업체들이 최근에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LG 그다음에 애플의 쪽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PCB 업체 중에서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들인데 그에 비해서는 BH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뭐 작년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에서도 지금 뭐 30-40% 이상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부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3만원대 초반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29,000원 3만원대까지는 초반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정고점이었죠. 올해 처음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뜨고 조금 거래량이 붙어야 됩니다. 이거는 거래량이 줄면 안 되는 형태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박스권을 지금 딱 머리맡에 두고 있는데 요걸 돌파하고 나서 누르는 자리를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박스권에 다시 갇히게 되면 다시 시간이 좀 걸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량도 적고 박스권에 거치는 자리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앞서서 3월달에 보여줬던 요 형태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아래 꼬리 위 꼬리가 길어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형태가 되면서 우상향으로 돌리는 형태가 됩니다. 아니면 아예 아침부터 빵 쏘면서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잡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슬슬 타고 오다가 이제 29,000원 3만원대부터 이제 슈팅을 좀 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요렇게 이제 원형 형태로 나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량이 무조건 증가를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돌파하고 나서의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타이밍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루트로닉, 뭐 제시스 케미칼 뭐 이런 쪽인데 둘 다가 이제 의료 미용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VBP, 중국에 이제 할당 제한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정책으로 좀 수혜가 되기 때문에 의료 미용 쪽은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알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일부 업체들은 이제 유보율도 높긴 하지만 부채 비율 낮고 영업이익 자체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있는데 앞서서 소개해드렸고 뭐 막내 박주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클래시스죠. 그래서 2만원 이하에서 말씀드린 게 벌써 28,0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되게 급등은 없지만 천천히 지금 상향 추세를 이어가는데 그러니까 의료미용 쪽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의료미용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번 주 초반에 의료미용 쪽은 많이 올라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번 주 초반에 좀 쉬면서 가게 되면 다시 주 후반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으니까 뭐 클래시스 뿐만 아니라 뭐 아침에 드렸던 루트로니 이런 애들도 이제 다시 출발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보시고 차트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돌파를 하는 그 직전까지니까 실제로는 한 26,000원 후반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시고 돌파는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떨어져서 출발하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우상향이든 뭐 아침에 시가 강세로 출발하든 뭐 정고점 돌파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루트로닉과 제이시스 둘 다 차트는 비슷할 겁니다. 박스권을 3, 4월달 고점이거나 연중 최고치를 이제 딱 박스권까지 남겨놓고 있는데 시장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적이 너무 이제 다들 상향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제이스미드칼, 뭐 루트로닉 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시스는 금요일날 변동성이 좀 적었기 때문에 조금 열어놓고 보시려면 이제 목요일날 시가 정도까지 9,200원 초반 까지는 열어놓고 눌림목대 조금 받아서 만원 이상을 좀 돌파를 하는 걸 보시고 만원까지 돌파가 되면 이제 손쉽게 이제 연중 최고가 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데 대부분 의료미용 쪽은 국내 쪽에 국한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줄지 않고 선방을 했고 이번 기간을 통해서 더 크게 올라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연중 신고가 뭐 차상 최고가들이 꽤나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비올도 그랬었고 앞서서 드렸던 뭐 클래시스 그쵸. 그 다음에 뭐 CNC는 좀 그쪽은 아닙니다만 얘도 이제 최상 최고가를 좀 기록하고요.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의료미용 쪽에서 우상향들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쪽은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던 쪽에서는 CS 윈드. 얘도 마찬가지로 4, 5월달 같이 조정받고 이제 IRA 관련해서 이제 뭐 상향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법안 안에서 이제
그 자금 자체가 이제 예산안이 조금 줄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계기들 다시 생길 것 같고요. 뭐 얘도 이제 거래량을 조금 더 돌파를 해주는 게 좋아서 거래량을 점진적으로 늘면서 우상향 하는 형태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실적으로서 아직 잡히는 형태가 아니라 빠르면 2분기 후반 그리고 뭐 조금 늦어지면 3분기나 4분기까지 넘어가지만 뭐 거의 정상적으로는 3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이상을 세제 지원으로 받으니까 어마무시한 영업이익률이 하반기에나 내년에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CS 윈드 그리고 공개방에서는 제가 CS 베어링을 드렸었죠. CS 베어링이 드리고 나서 조금 주춤했지만 다시 이제 12,000원대를 돌파를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3,000원대 돌파가 되면 얘도 박스권은 돌파가 돼서 좀 더 손쉬운 16,000원에서 18,000원을 도전하게 되는 시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신산업은 꽤나 최근 들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죠. 2만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무조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박스권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짧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형태라서 양봉이 나시면 들어가시면 못 먹어요. 음봉이 났을 때 아래에서 박스권 하단인 한 2만원 이하에서 좀 들어가셔야 그래도 좀 먹을 거고 뭐 저희처럼 이제 아래에서 19,000원, 18,000원대 들어가실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 위에서 들어가실 때는 약간 이 박스권, 좁은 박스권을 좀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양봉보다는 음봉에서 조금 진입을 하셔야 아래 꼴이 자꾸 올라올 수 있다. 조금 열어놓고 보시면 2만원 초반 21,000원 초반까지 좀 보시고 진짜 뭐 저희는 이제 19,000원, 2만원대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활용하겠다는 분들은 조금 크게 내릴 때 한 번 더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주봉상으로는 아직 돌파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열리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딱 60일에서 한 120일선 요거 돌파를 하기 직전에 거래량도 좀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거래량이 계속 늘기 시작하면 조금 더 고조를 시킬 거니까 요거 돌파하면서 여기나 지금 뭐 실적 면에서는 이미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워낙 이제 시총도 그렇고 조금 무거운 종목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보면 21,000원 초반에서 22,000원 정도 거의 뭐 23,000원에서 24,000원대 들어가시면 먹은 것보다 이제 중간중간 흔들리는 자리에 계속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지금 좋은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고 불확실성이 제고가 되면서 발목이 잡힌 부분도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나와서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그리고 모닝 브리핑 드렸는데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